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기정사실로 거의 확정이 될 만큼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고 대부분 집들이 남아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세종시 요즘 핫 이슈로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종시의 집값 상승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집을 살 사람들은 많은데 집이 없다. 경매로 나오는 것도 집이고 가격이 낮은 것도 집이고 가격이 높은 것도 집인데 유독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집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거주로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공급 부족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곳에 투기할 집이 없다는 게 팩트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종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기회에 세종시 아파트를 파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이나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모든 전문가들이 현재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다, 하락이다, 지하다 다양한 얘기들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나 대외적인 경제를 살펴봤을 때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와 같이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부분 투자 투기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고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폭락이나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많은 분들이 뉴스나 신문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봐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무역전쟁이나 불확실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정부의 대출 규제, 한국 아파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내수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은 누구보다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신문 기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현실로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출만 풀리면 조금 더 경기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금리가 하락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모든 것이 갖춰지더라도 쉽지 않다는 얘기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 성장 둔화에 부동산 투자에 잘못된 경종을 울리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에 무조건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토지나 향후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 결국은 오르는 것은 위치가 좋은 곳만 오르는 거지. 결국 대한민국 땅이 좁아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물론 투자 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르는 땅값 대비 두세 배 가격이 상승했는 것도 이게 현실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뉴스나 신문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장 둔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더 이상 추락을 했는데도 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동력이 없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가령 직장인을 비교해 본다면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연봉 2억 3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결국은 평범한 공무원 수준에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내 월급이 2배, 3배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내 월급이 2배, 3배 상승하는 것도 아닌데 현재의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가격을 맞춰가면서 살 수 있느냐? 결국은 그만큼 돈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아파트를 무리해서 찾는 것은 대부분 거품이고 대부분 대출이었다는 게 현재의 모든 지표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불확실성과 국제 교역량의 감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인 상황에서 수출 부진과 내수 경기의 최악의 상황과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 상황이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는 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나라입니다. 동맹이고 뭐고 관계없이 자기 나라가 먼저 더 잘 살아야 남을 돕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고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은 수출뿐이 없다는 건데 그 외에 기대 심리나 성장의 심리 그리고 모든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받쳐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를 보면 알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섬유의 도시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발전을 하다가 결국은 인건비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사과의 도시에서 섬유의 도시에서 이제 더 이상 자영업의 도시에서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연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게 없다 보니까 아파트에 투자하고 노름을 하고 주식이나 코인으로 날린 돈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주식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한번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예전부터 안정화가 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안정화는 고사하고 아파트 시장이 노름판이 된 사례들이 누구든지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노름판을 만들어낸 것들이 대부분 언론과 신문, 뉴스 함께 동조를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부 개입도 상당히 많죠. 금리 변동 추이를 보더라도 예전 2020년과 25년 상당히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 마찬가지 계속해서 증가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말의 GDP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GDP가 가계부채 비율이 상위권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가 상승에 대한 내용들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가는 상승하고 인건비는 올랐지만 그 인건비를 주고 사실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인건비만 올려져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알바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알바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같이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성장률 자체를 낮추는 사례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은 없다가 팩트겠죠. 쉽게 얘기를 드리면 수준만 높아졌고 눈만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 한 채 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모델하우스 가서 집을 보니까 저 집을 꼭 사야 되겠다. 대출을 내서라도 사야 되겠다. 사고 나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결국은 25년 7월 달에 3단계로 시행 예정인데요. 여기서 3단계로 시행이 되면 현재 대출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아파트들 그리고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매매를 하려고 급매물로 내놨는데도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입을 못하거나 팔지 못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 번져가는 추세인데요. 경기가 좋다면 그렇게 굳이 팔 이유가 없겠죠. 경기가 좋지 못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금액을 낮춰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대출이 묶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 아파트 3, 4억이면 충분히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신축을 한 채 살려면은 5, 6억, 7억 그리고 예전 대비 월급이 2배로 올랐느냐 아니면 수익이 2배로 올랐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수익은 다보로 하락하고 월급은 고사하고 작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고 건설사 부도가 나다 보니까 건설사하고 거래하고 있는 하청이나 협력업체까지 계속해서 문을 닫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일은 잘 보지 못했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독일을 파는 곳이나 철물점이나 조명 가게까지 문을 닫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가 줄어들고 있고 그쪽에 거래하는 협력업체 마찬가지 거래소까지 문을 닫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공급은 현재 공급될 만큼 공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축 아파트 아무리 공급해본들 7억, 8억, 10억, 10억이 넘는다면 과연 그런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런 아파트를 팔고 갈아타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조사가 되지 않지만은 서민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일부 대한민국의 1%를 위해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해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자들이 많고 서울 강남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전 국민의 서민들이 농민들이 인부들이 모든 경제의 흐름이 주체기가 돼가 되는데
그런 서민들이 파산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주담대 제출도 최고, 은행빚도 최고, 그리고 연체율도 최고, 소상공인 폐업률도 최고, 일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도 최고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예전부터 만들어진 정부 정책의 영향이고 주택시장의 문제점, 투자 투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문제와 국내 내수 경제의 바닥으로 흘러가는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폐업들의 문제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들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의 지표를 봤을 때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현재 금액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IMF를 거론하고 있고 리먼 사태를 얘기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 노조들의 문제들까지도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문제겠죠.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이기적인 패턴이 이제 완전히 예전하고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더불어 잘 살고 함께 살고 같이 잘 살자는 그런 마인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의리도 의미가 없고 친분도 의미가 없고 온리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다른 것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괜히 잘 알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잘 알지도 모르는 정책을 가지고 잘 알지도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제3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판단을 주게 하고 얘기를 하게 해서 나도 망했으니까 너도 망해보라는 식으로 악영향이라도 안 끼친다면 천만다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올라오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